네,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도 세 가지 기사 함께 살펴보겠고요.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예, 바로 볼티모어 교량의 붕괴 소식인데요. 자, 지금 6명이 실종 상태고요. 인명피해와 더불어서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들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사고 경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 처음에 무슨 AI 합성을 통해서 영상이 올라온 건지 알았습니다. 저 배가 부딪혔고요. 교량이 바로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게 충격적인 뉴스였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이틀째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26일 새벽 1시경에 이 배가 교량에 부딪히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볼티모어라는 지역인데요. 미국 동부의 해안가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곳에선 많은 물동량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교량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싱가포르의 배가 부딪히면서 교량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막대한 인명 피해가 예상됐었는데 다행히 사고 직전에 싱가포르의 배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위기가 있다라는 점을 신호를 보내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었다라는 점은 다행 중에 다행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 선적 이름은 달리고요. 한식계 볼티모어에서 출항을 해서 파나마 운하, 계속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죠. 를 거쳐 스리랑카나 콜롬보로 갈 예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배가 약 4,9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고요. 이러한 컨테이너 함이 결국에는 다리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처음에는 테러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그런 건 아닌 게 같고 이 배가 고장이 남으로써 이렇게 발생한 문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교량의 길이는 2.6km인데 이 다리는 현재 완전히 무너져 내림으로써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를 복원하고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볼티모어 교량 붕괴가 이틀째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 바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항구인데요. 그 여파가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이 메릴랜드 주에 있는 주도는 아니고요. 가장 큰 도시입니다. 볼티모어 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자동차와 소형 트럭 등을 취급하는 항구로도 유명한 곳, 바로 이 볼티모어 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년 연속으로 해서 미국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항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최소 75만 대의 차량이 볼티모어 항에서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현지에서도 이러한 볼티모어 항에서의 운송 문제가 발생한 것이 향후 공급망 문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전체 컨테이너량으로만 따지면요. 뉴욕이나 뉴저지에 있는 항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자동차나 트럭과 관련된 부분에서 볼티모어에 집중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자동차 공급망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항을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 정말 많습니다. 닛산과 도요타 같은 일본 기업도 있고요. 제너럴 모터스나 볼보, 제규어, 랜드로버, 폭스바겐 등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브랜드 차량이 이곳을 통해서 이동하는 만큼 자동차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추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른 공급망 이슈를 발생하는 여지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주정부와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준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 만큼 일단 사고 수습이 먼저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들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도 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해운주들이 동반 상승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이 코코아 가격 관련된 기사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코코아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도 능가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금값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모든 현물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콜릿을 만드는 주 재료라고 볼 수 있죠. 코코아의 가격이 전례 없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가격이요, 한 톤당 1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만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톤당 1,3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인지 가늠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산업용 구리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당 3.99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톤 단위로 환산을 하면요, 8,796달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구리보다 이 코코아가 더 비싼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코코아가 올라가 있는 비율을 보면요, 비트코인보다 올해 상승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측이 가능했었다면 비트코인을 투자할 바에야 코코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올해 한 30% 올랐는데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60% 넘게 올랐다라고 하니 이 수익률로는 2배 이상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급망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황이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주로 생산하는 곳이 바로 서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작황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오는 31일이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는 이 초콜릿으로 만든 달걀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경우 정말 초콜릿도 이제 비싸서 못 먹는 시대가 온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가격 급등의 소식, 그리고 더불어서 식품업계에도 좀 비상이 걸려 있다라는 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이 카드 수수료 인하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거의 20년에 걸친 반독점 소송의 끝이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가맹점 주들이 어느 정도 좀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내용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금융권이나 은행권에서는요, 이 보이지 않는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요, 대출, 이자 등을 통해서 높은 금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 수익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죠. 마찬가지로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 수수료를 통한 많은 금전적 이익을 얻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졌던 이 카드 회사들의 수수료를 이젠 인하할 때가 됐다라고 소송이 발생했고, 이게 무려 20년 이상 끈 끝에 드디어 조금이나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카드 브랜드죠. 바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그 대상인데요. 두 회사는 소매 판매자들과의 20년에 거친 소송 끝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소 4bp 약 0.04% 정도를 낮춘다라고 하는데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비율이 별로 안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수많은 자영업자들, 수많은 가게에서 전체적으로 이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최소 7bp, 0.07%가량을 낮추겠다라는 합의도 함께 포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가맹 소비자점에서는 통상 구매액의 2%에 달하는 수수료를 이 카드사에 제출해 왔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만 해도 약 1천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수수료를 가져가 갔었던 이 카드 회사들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것을 낮추겠다라는 점,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과 이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뉴스가 아닐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로 인해서 금융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도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기사로는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수수료 인하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기사로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